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올 들어 네 번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진 가운데 미 연준은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7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자는 주주사들과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K뱅크는 약 4,774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그동안 쿼터제로 판매했던 대출 상품을 중단 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액체괴물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들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4시였죠.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25 BP를 인상하면서 미국의 금리는 2.50%로 우리 시장의 금리의 격차가 또 계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FOMC 내용 자체는 현대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보다는 좀 하향 조정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금리 인상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예상보다는 적은 통화 완화색을 띄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부 테마주들만 기승을 부렸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0% 하락한 2060.12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을 확인합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줄줄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면서 1% 넘는 하락으로 38,650원에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도 역시나 하락하면서 셀트리온은 22만 4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9% 하락한 668.13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가깝게 올라오면서 82,500원에 CJ E&M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21만 1,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먼저 봉추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드디어 FOMC 발표가 있었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풀이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에 검색어에 오르내렸던 5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5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X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벽산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우리산업홀딩스고요. 다섯 번째 종목은 비덴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금주의 종목 5가지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다른 주들과는 좀 다르게 일단 최근 이번 한 주간에는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 가운데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봉주 선생님, 일단 이 금주의 5 종목들 왜 이렇게 검색어에 오르내렸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그 테마성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NX와 벽사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어쨌든 바이오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또 비덴트 이런 종목들도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테마가 움직이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 전략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 좀 금수의 검색어로 가장 뜨겁게 달궜던 5 종목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NX와 벽산 그리고 셀트리온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피 3종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이제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지 않았던 NX하고 벽산 이 종목들은 다 어저께 발표됐었던 이제 테마로 인해서 지금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는데 일단 NX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1,100원, 오늘 종가는 1,495원, 그래서 비교값은 1.36, 소폭 고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 추세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좀 정부에서 신도시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까지 연달아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21선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상승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벽산입니다. 벽산도 역시나 NX하고 같은 이유로 이제 검색어에 지금 올랐고, 적정 주가는 6,400원, 오늘 종가는 2,625원, 비교값은 0.41로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벽산은 추세가 NX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 추세 계속 이제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반짝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돌파를 해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검색어 핫5의 단골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적정 주가가 27,700원, 비교값이 8.09, 꾸준히 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7배에서 8배 정도 고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추세가 중기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단기 저점을 찍고서 이제 호재성 이슈와 함께 지금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기와 단기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X와 벽산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추세와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NX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모두 중기는 하락이고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 추세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NX와 벽산, 셀트리온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 3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NX입니다. NX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수혜주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기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흐름이 단기에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면은 조금 더 끌고 가시고요. 여기서 갑자기 급락하거나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매도 후에 저점에서 다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는 그냥 조금 더 끌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덤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X는 주방용품 기업이죠. 주방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어쨌든 지금 최근까지 특별히 상승할 이유가 없었는데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 그리고 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 이렇게 4군데를 지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2기 신도시보다는 서울 쪽에 가깝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그 주방용품 관련주라든지 또 인테리어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과 관련한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조금 이슈가 되겠죠. 호재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주가의 반응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자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리모델링 관련 정책을 펴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정도 흐름까지 좀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흐름은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사실 어떤 이슈가 나와도 강하게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뭐 특별히 다른 이유로 상승할 만한 그런 그 호재는 없어요. 최근까지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강하게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단기 흐름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했을 때는 물론 그 흐름들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선 필요한 것들은 이 그 이슈를 가지고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조금 더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그냥 던질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도시 발표를 한 건 굉장한 호재입니다. 사실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주택을 많이 건설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많이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인테리어 관련된 그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는 호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당연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갑자기 꺾인다고 하면 더 이상할 상황인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자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벽산입니다. 벽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슈죠. 3기 신도시 발표 이슈가 나오면서 벽산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자는 조금 더 끌고 가십시오. 일단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그냥 던지기에는 좀 어렵죠. 뭐 물론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한참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더 상승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갔다가 흐름을 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미보이자는 역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따라잡을 필요가 없어요. 조정받으면 접근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종목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굳어지다 보면 결국 실패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2기보다는 서울 쪽에 좀 가까운, 그리고 교통편에서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향후의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향후에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한 그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선방향돼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뭐 접근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뭐 굳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회피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뭐 건설 관련주들이 최근까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건설이 특별히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이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움직이면서 가주면은 이 호재가 좀 길게 길어지면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관찰하면서
매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해볼 만하다는 거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큰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 리모델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처럼 엄청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정도 흐름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미보이자들은 뭐 충분히 접근을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에 강한 흐름이 지속되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도 무난한 게 바로 이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끌고 가보고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더 받았을 때 접근을 해서 단기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흐름이 좋지 않다. 그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리고 끌고 가보면서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자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주식 배당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 기대감, 그리고 호주마 미국 판매 허가 소식,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회계감리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보이자는 반등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보이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장기적인 흐름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죠. 주식 배당 이슈가 있었는데요. 보통주 한 주당 0.02주. 뭐 수치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주식 배당을 한다는 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잠깐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케미칼 의약품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그동안 이제 하지 않았었던 뭐 합성 의약품에 대한 그 세계시장 진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주공장에 대한 그런 그 관찰을 했다. 실사를 했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호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호주마의 미국 판매 허가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정이 됐던 그런 흐름입니다. 예상이 됐다는 거죠.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호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흐름이에요. 주가가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슈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그 다른 호재들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끝났어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반등할 때 조금 반등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추세적으로 계속 약합니다. 자, 이런 부분의 원인을 찾아봤을 때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벌써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차트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인데요.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약하죠. 고점에서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정도 부분에서부터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것이고 결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강하게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미보이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무리하게 뭐 강한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단기에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NX와 그리고 벽산, 셀트리온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NX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이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벽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가는 홀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홀딩 이후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역시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반등하거나 그리고 저점 이탈 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세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추세와 적정 주가를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산업홀딩스와 그리고 비덴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우리산업홀딩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23,300원, 그리고 종가가 5,970원으로 비교값이 0.29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평택청론 적정 주가 보시다가 모모모 홀딩스, 모모모 지주, 모모모 금융지주 이런 이제 이름으로 끝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저평가가 좀 많이 있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 차트를 보면은 중기 추세는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중기는 하락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어저께 그 급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면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마지막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대표적인 그 암호화폐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적정 주가는 12,300원, 비교값은 0.65. 네, 이 종목도 소폭 지금 저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차트를 보면은 중기는 역시나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21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덴트는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로 확인됐네요. 그렇다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우리산업홀딩스와 비덴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에서 수소차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뭐 7.6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강하게 그 수소차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십시오. 끌고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에 급등했는데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주들도 종목이 많습니다. 아직 안 간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잘 선택해서 매수하면 되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최근에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굳이 빨리 던질 필요는 없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더 가면 끌고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급락한다거나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또 움직임이 나오고 그러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다는 것이죠.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종목을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적절히 이용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나 전기차 두 군데에 속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죠. 언제든지 어떤 이슈라든지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절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을 시작해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당분간 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끌고 가보자는 겁니다. 하지만은 갑자기 주가가 크게 꺾인다거나 조정을 심하게 받는다, 또 전반적으로 테마가 약세로 돌아선다 했을 때는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일단은 단기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트코인 테마주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테마인데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던 종목인데 최근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했다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른 테마가 움직이면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서 수익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는 거죠. 암호화폐 테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는데 움직였을 때는 비덴트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그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만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상승해주면은 위에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종목이 꺾였을 때에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후에 매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홀딩 이후에 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접근 가능한데 단기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렇게 1교시였습니다. 종목 핫5 시간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2교시는 STS의 활용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도 일단 업종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팁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업종, 역시나 또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주도업종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주도업종을 우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왕이면은 코스피 4대 업종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우선순위를 두자.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국가이면서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운송, 장비 이 4개 업종이 좀 시가총액 상위권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 내에서 이제 그 상승이나 단기 추세를 통해 가지고 쭉 찾아봤을 때 중소형주가 대량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든지 이제 시장이 또다시 한번 이제 꺾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단기로만 대응을 하자라는 걸 또 이제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종의 전체 종목수, 그리고 업종 안에서 중기 또는 단기 상승인 종목수,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이 약 84개, 85개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서 한 20개나 30개 정도가 만약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화학 업종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85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개, 6개 정도만 상승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이라고 하기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기는 한데 각 업종별로 그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끼치는 그런 영향,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 업종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 그리고 HTS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그 엑셀이라고 하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인터넷 엑셀, 구글 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용법을 알면은 활용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점차 이제 내년도에 차근차근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그러니까 4대 업종의 대장주죠. 전기전자 업종의 강약에 따라서 시장의 추세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가설을 한번 세워봤는데 한번 검증을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의 시가총액이 전기전자 업종이 독보적으로 1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200, 이 업종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시가총액 총합과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총합을 이제 또 비교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업종 내 시가총액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업종 안에서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업종 안에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예정인데, 일단 그 HTS에서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검색을 하면 시가총액 비중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 전에 찾은 그 비중인데, 코스피 200을 넣고 보면은 삼성전자부터 쭉 해가지고 200개의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목마다 업종을 하나씩 다 입력을 해서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코스피 200 내에서 27%, 그리고 금융업이 약 12.8%, 화학 업종이 9.6%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4대 업종이 아닌 금융 업종이 그 이제 뒷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업종마다 그 시가총액의 증가와 감소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장이 끝나고 뭐 오후 4시 아니면 오후 5시 이때 통계를 매일매일 이제 내다 보면은 특정한 종목이나 특정한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종은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그 업종별 보유 비중이라고 하는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부터 전체 업종에 외국인이 현재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일 전 대비 퍼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전 대비해서 바로 이제 직전 거래일인 어제 이제 몇 퍼센트나 이제 증가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업종 중에서 연속해서 한 3일 정도 플러스가 나오는 업종이 있으면은 그 업종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도 업종으로 이제 후보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HTS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화면에서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의 모든 HTS에서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비중,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19.58, SK하이닉스 뭐 3.6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각각의 종목을 이제 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 더했는데, 이 활용법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에 들어가면은 외국인 기관 매매 해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떠한 업종에 연속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화면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종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기하고 LG 디스플레이를 순매수했습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연속해가지고 3거래일이나 4거래일 정도 나온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교시를 통해서 배워본 전략은요, 일단 주도 업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설명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44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세코닉스를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세코닉스 오늘장의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요 2.94% 하락하면서 7,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세코닉스 적정 주가는 21,800원, 그래서 비교값은 0.35, 약 3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추세는 근데 중기 추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기는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소폭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에 비해서 현재의 그 주가의 국면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봉추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볼게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35%예요. 그래서 더 하락하면은 굳이 붙들고 있지 말자는 거죠. 흐름 자체가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건 지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은데요. 12,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준이 없어요. 보시면은 그냥 흘러내리는데 대충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매수를 한 겁니다.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이었었죠. 단기의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꺾이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좋지 않았어요. 자,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은 손절 짧게 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홀딩입니다. 계속 낙폭이 컸다가 뭐 본전 근처에 본전하고는 조금 멉니다만은 온데도 계속 홀딩 그리고 마이너스 53%까지 홀딩이에요. 기준 없이 대응하는 게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5%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저점에서는 60% 정도 상승한 자리예요. 적은 상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주고요. 본전까지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저점을 깨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결국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적당히 손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 마이너스 25% 그래서 하락하면 마이너스 4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F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2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의 손절, 매도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5387님의 질문입니다. 레이언스를 매수가 15,500원에 비중 25% 실으셨습니다. 오늘장의 레이언스에 대한 종가 흐름 확인할까요? 자, 오늘은 1.48% 하락한 16,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네, 레이언스 적정 주가는 24,100원. 현재가 대비해서는 약 0.70 정도로 이 종목도 지금 소폭이지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 종목도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는 하락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적정 주가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하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학점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하자는 거죠.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격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25일선 위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 좋게 그냥 더 간 겁니다. 단기 흐름을 보면은 지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지수가 반등하니까 조금 반등이 나와서 추세를 약간 더 유지하는 흐름이에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수가 꺾이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관련주입니다. 결국은 바이오가 가야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바이오의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어서 크게 가기 어려운 흐름이고요. 추세적으로 바이오가 꺾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홀딩했을 경우에는 다시 매수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든가 지수의 흐름을 보고 관망을 하든가 둘 중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언스 같은 경우엔 시약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매도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끝자리 7004님의 질문입니다. 케어랩스를 매수가 27,000원에 비중은 10%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케어랩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 빠지면서 18,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 상당히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지금 15,500원, 비율값은 1.22, 소폭 고평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적정 주가가 계속 이제 소폭이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을 했는데 가격대가 워낙에 좀 높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금 고평가다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약 4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계속 이제 흘러내리면서 현재 지금 중기와 하락, 그 단기가 모두 지금 하락 추세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27,000원대고 현재 종가와의 지금 손실 갭이 상당히 커가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30%예요. 더 하락하면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신규주기 때문에 간간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까지는 홀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준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본전까지는 사실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 강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인데요. 이게 특별한 이슈가 발생해서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도 약간 좀 좋지 않고 기준이 없는 그런 대응입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냥 가격 보고 적당히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가 그렇게 아주 잘못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내릴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점을 기록하고 횡보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를 서둘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추격 매수죠. 어쨌든 다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이너스 35%까지 홀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없이 대응하신 거예요. 어쨌든 기준 없이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본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당분간 흐름을 관찰하고 흐름이 다시 발생을 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어랩스 같은 부분은 D학점이 확인됐습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가격대의 손절에 대해서 이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서는 좀 기준 있게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5731님의 질문이고요. JNK 히터를 매수가 4,760원에 비중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종가 흐름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11% 넘게 올라오면서 5,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오늘의 탄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7,000원, 비율값은 0.72.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여전히 지금 소폭이지만 저평가 상태입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적으로 12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단기는 상승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하락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의 탄력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0원인데요.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운 좋게 조금 더 상승한 겁니다.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면은 본전에 일단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래 조정받았을 때 다시 아래에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 10% 정도만 짧게 수익 최단하십시오. 이미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노리기에는 위험합니다. 지금 수소차 테마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적당히 수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D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했던 12월 FOMC 결과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중요한 이슈였던 만큼 많은 관련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CNBC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 hikes interest rate slows future tightening path. 네, 기준금리 25bp 예상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에는 3회가 아닌 2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다소 비둘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이 한국은행이 30일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다시 이 부분으로 이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진 소식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이렇게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stro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이런 현실에 근거해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나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17명 중에 11명이 내년도에 2차례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물 경제가 탄탄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이런 상황을 연준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압박 발언 혹은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은 연준은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 역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일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미국의 점도표가 더욱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앞으로 파월 의장이 경제 지표에 더욱 집중하겠다 하면서 data dependent, 더 의존하는 이런 이제 발표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편 지금 2020년에는 한 번, 그리고 2021년에는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소식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Fed has arrived at the lower end of neutral rate rang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중립 금리 수준의 이 하단 끝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와 같이 금리가 낮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상승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완화적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accommodat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성명서에 관련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단어 선택 하나하나조차 전 세계인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further 혹은 gradual 하고 점진적인 이런 단어가 혹은 문구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조정이 됐습니다. some further, 다소 점진적인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통화 정책이 매번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FOMC의 발표와 또 중앙 경제 공작회의 기대감이라는 상반된 재료 속에 오늘 혼조세 마감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홍콩 증시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홍콩 중앙은행격인 홍콩 금융관리국이죠. HKMA가 기준금리로 통용되는 하루짜리 이 오버나이트 할인 창구 대출금리를 2.75%로 미국처럼 지금 25bp 인상한다고 밝혔다는 점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OMC 관련된 기사 때문에 정말 외신 쪽에 많은 기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 전달드렸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FOMC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외신 소식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금리 격차도 이제 더욱더 벌어질 시점이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좀 약세 흐름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장 금요일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을 포함해서 현재 한국 시장의 흐름은 최선의 흐름이 혼조세 정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는 어렵다는 게 여전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선의 혼조세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하락한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약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할 구간이다 그렇게 조심할 구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50선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종가상으로 2050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정말 오늘 밤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한 반등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의 지수 방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적당히 좀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나 강한 상승보다는 적당한 약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은 좀 하락에 대한 전망을 보고 계시고요. 최선은 혼조세에 대한 부분으로 약한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간밤 뉴욕 증시 자체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좀 큰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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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할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이죠.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